베트남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백신 부족, 부족한 병상과 약품, 추적과 통제가 어려운 잠재적인 확진자들, 일원화되지 못한 정책 등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보입니다. 한때 전면 봉쇄로 방역 모범국 대열에 거론됐던 베트남도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16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의 코로나19 관련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15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8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7만 5,04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베트남은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뒤 이달 8일부터는 꾸준히 9,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확진자와 잠재적인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지 의료 체계로는 지금이 확진자 검사의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설령 더 있다 해도 베트남 당국은 더 찾아낼 의중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포화 상태로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3일 베트남 질병관리청은 급증하는 감염 상황에 대비해 감염자들에 대한 자가치료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또 선별적이 아닌 모든 병원이 코로나 감염자를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던 이전과 달리 지역 사회 내에서 치료를 활성화하고 가정 내 치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각 지역에서 통합 관리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현지 의료시설들이 수용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가정 내 치료를 통해 이동을 제한하는 동시에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함으로써 확산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당국은 통제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현재 하노이시는 14일부터 확진자가 출몰한 동다구 오개동에서 약 7,550여 명에 대해 의료봉쇄를 시작했으며 박린성도 15일부터 14개 마을 10만 7,215명에 대해 2주간 의료봉쇄를 결정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해 지역을 탈출한 뒤 고향으로 가거나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술파티가 벌어지면서 난장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치민시가 오는 9월 15일까지 추가로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시민들의 대탈주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소지품을 오토바이에 싣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검문소에서 이를 저지하는 사람들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무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더 이상 호찌민에 머무를 수 없어 고향인 빈딘으로 돌아가기 위해 친구 40여 명과 호찌민을 탈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호치민 거주민들은 생필품 및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운영이 허가된 근무지에 출근할 때를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됐습니다. 또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백신 접종이나 응급진료, 방역활동 등의 목적이 아닐 경우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SNS상에서는 호치민시 3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남성이 격리구역을 탈출해 방역당국에 쫓기는 동영상이 공개돼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노이시에서는 격리 중인 호암계 마을에서 새벽이 되자 마을을 탈출해 친척집에 가거나 생필품 구입을 위해 외부로 담을 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도시가 봉쇄되자 가짜 PCR 확인서로 출입을 시도하는 등 각종 위반 사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실제 하노이시 경찰은 지난 9일부터 하루 동안만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012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곳곳이 뚫리면서 의료시설이 열악한 베트남의 지역사회까지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31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온 2,000여 명의 사람들을 지역의 집중 격리시설에 배치하고 검사를 진행하자 무려 400여 명 이상이 확진 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 거리에는 확진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활보하며 감염을 전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호찌민, 하노이, 다낭 등 대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봉쇄가 시작되면서 고향으로 대탈출이 시작됐는데 이들이 전국 감염 확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방역 정책들을 하나 이상씩 쏟아내고 있는데 아침에 발표된 정책이 저녁에 취소되는가 하면 지역별로도 같은 정책을 두고 다른 해석과 별도의 실행 방안을 내놓고 있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라고 발표했던 내용들이 며칠 뒤 실제로 진행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다낭시와 정부 당국은 지난주부터 도시가 봉쇄될 것이란 소식이 퍼지자 즉각 나서 일주일간의 도시 봉쇄는 가짜뉴스에 해당되며 이를 퍼뜨리면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6일부로 도시의 모든 활동을 일주일 동안 중단하고 모든 시민들은 집 밖으로 이동을 금지한다는 긴급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2일 동안 일주일간의 생활 필수품들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도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고 말 그대로 무법천지의 전초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백신 수급 문제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백신 외교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전세계 16개국의 총리들과 백신 관련 협조 요청 전화를 했습니다. 또 22개 정상들과 10개 국제기구에 연락했지만 여전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백신을 구하겠다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로부터 1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뜯어냈습니다. 17일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까지 한국 기업들이 낸 백신 기금은 최소 1,800억 동, 약 92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전자가 750억 동으로 가장 많았고 LG그룹 16억 원, SK그룹 100만 달러, 롯데 5억 원, CJ와 신한은행 각각 3억 원, 그 외 효성 등 다수의 한국 기업들도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신에 대한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전국적으로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2차 접종까지는 100만여 명이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16일 기준 베트남은 14% 정도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동일 기준 44.96%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의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자 한국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도 고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현지의 의료설비, 행정체계, 백신 접종 등 많은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귀국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재입국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치민 일본 상공회의소가 베트남에서 사업 중인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60% 이상이 주재원과 가족들의 귀국을 예정 또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같이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경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귀국을 서둘러야 하지만 언제 재입국이 될지 알 수 없는 데다 본사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어 차일피일 시일만 늦춰지고 있습니다. 귀국을 결정한 국내 연구소 관계자는 고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면 베트남에서 몇 년 생활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속히 한국의 백신이 개발돼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